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간브리핑 200호의 헤드 타이틀로 게재된 자동차 소프트웨어로 승부하는 시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니케이 오토모티브 7호로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Vehicle OS 또는 Car OS를 둘러싼 자동차 전략 등의 특집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가 점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100년에 한 번 온다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변화를 4가지로 요약하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커넥티드, 모든 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세 번째 쉐어, 공유 앤 서비스, 네 번째 일렉트리시티, 전동화가 되겠으며, 이를 배경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비율이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의 경쟁 모습과도 겹쳐지고 있습니다만, 인명을 책임지는 자동차에서는 안전성이나 보안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파트 1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체 확보를 위해 자동차 OS 시장의 세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파트 2에서는 궁극적인 각사의 목표가 통합 ECU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개발 스타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파트 3에서는 2022년부터 의무화되기 시작한 유럽 시장에서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자체 확보를 위해 자동차 업체의 경쟁 무대가 과거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Vehicle OS 또는 Car OS라고 불리는 차량 탑재용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VW-OS를 실용하고 있고 도요타 자동차 그룹은 아린 O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들 Vehicle OS를 축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도요타 자동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TRIAD는 도요타가 목표하는 방향성이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이 좋고 신뢰성이 높은 하드웨어 생산 방식인 도요타 생산 방식 TPS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효율화하는 중핵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인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 기반인 아린 OS로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반인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전 세계의 개발자가 아린 OS용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린 OS를 탑재한 차량이라면 하드웨어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작을 하고 카 내비게이션과 같은 스마트폰 앱과 같은 것에서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차용의 폭넓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제어를 동반하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사이버 공격에 견딜 수 있는지와 같은 사항은 더욱 검증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앱에서는 오류나 취약성 보고가 일상 다반사이지만 이것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면 인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서 아린 OS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 기반 VW-OS도 사고방식은 동일합니다. VW-OS는 금년 여름에 발매하는 신형 전기자동차 ID3나 금년에 발매 예정인 서브 타입의 전기자동차 ID4 등에 순차 탑재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폭스바겐 그룹의 전 브랜드에 확대 전개하면서 외부의 판매에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OS의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복잡화되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개발에 장애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리드타임과 개발비에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동차 업체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 즉 인프라를 자체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2019년 6월에 설립한 그룹을 망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카소프트웨어가 처음에는 50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금년 3월에는 3,000명 규모로 증가했고 2025년까지는 1만 명 규모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의 자체 제작 비율을 현재 10% 미만에서 6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복잡화하는 배경에는 커넥티드나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능의 추가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기 어려운 자동차 특유의 사정도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ECU, 즉 전자 제어 유닛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호 의존성이 강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ECU 벤더가 부품을 바꿀 때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검증 작업이 발생하는 현재의 아키텍처는 이미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OS는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기능,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HAL을 가지고 있어서 ECU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동차 업체는 번거로운 검증 작업에서 해방되어 가장 비용 경쟁력이 높은 ECU 부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ver the Air, OTA 기능으로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면서 자동차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폭스바겐처럼 자동차를 정보 단말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이동 능력을 가진 자동차는 360도 센서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고 운전자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업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비하는 자동차 OS는 높은 처리 성능을 갖는 통합 ECU에 탑재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통합 ECU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ECU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달라지고 IT 업계의 개발 방법과 가까워져서 IT의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노하우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슬라는 2019년에 중앙처리형 통합 ECU를 채용했는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ECU 채용이 본격화되는 것이 2025년경으로 예상되므로 테슬라는 타사에 비해 6년이나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상장 10년째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토요타를 넘어섰고 테슬라가 이익의 20% 이상을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거품만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자동차도 통합 ECU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 OS의 개발을 가속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VWOS의 차량 탑재 컴퓨터로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HPC라는 통합 ECU를 차량 한 대당 3개 내지 5개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통합 ECU에 있어 테슬라는 단숨에 중앙처리형 통합 ECU로 이행하는 파괴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는 단계적으로 ECU를 통합하는 지속적 어프로치를 채용하고 있어서 테슬라와 비교해 보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민스러운 보안 문제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 대책인데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Jeep이나 미국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보고되었고 차량을 외부에서 원격 조작하는 등의 인명에 직결되는 위험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0년 이후에 신차에 대한 커넥티드 기능 탑재가 의무화될 전망으로 커넥티드 카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이 커지므로 WP.29라는 형식 인증에 사이버 보안 대책을 포함시킴으로써 강제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ver the Air OTA 기능과 세트로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WP.29나 ISO 21434에 대한 대응에는 조직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기업에 따라서는 대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2022년에 마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특히 사이버 보안에 정통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로 들어오시면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자료 요청이나 문의사항 등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일 단위의 산업 뉴스도 요약 번역되어 게재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HJTIC 브리핑룸, 패스워드 2016으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의 뉴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창업 100주년을 맞이한 자동차 제조사 마쓰다의 생산 기술의 저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